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년의 위구르 제국 편의 후속으로 제국이 무너진 후 위구르인들이 어떻게 디아스포라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영상에서도 말미에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되는 지식 한 가지를 추가로 설명하였는데요. 동양사의 역성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40년 키르키즈 군대가 아무런 저항 없이 카간을 살해하고 약탈을 자행함에 따라 1세기에 걸쳐 초원을 호령하던 위구르 제국은 일거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키르키즈인들은 위구르를 대신하여 제국을 건설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구르 제국에 속했던 수많은 위구르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구르인들의 이주는 크게 두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고비 사막을 넘어 당나라로 간 사람들을 남주파라 하고 감주와 사주를 중심으로 하는 하서 지역과 텐샨 동부의 베시발리, 투르판, 바라시오 등으로 들어간 위구르인들을 서주파라 합니다. 남주파는 얼마 못 가 멸망하였지만 서주파는 새로 이주한 곳에서 서서히 정착 생활을 하면서 독립왕국을 건설하는 데 성공하였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앙아시아의 투르크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남주파는 모두 10만 명 규모로 외게테킨을 카간으로 세우고 고비 사막을 넘어 그곳에 먼저 와 있던 다르 위구르인들과 합하여 비록 과장된 수치인 것으로 보이지만 약 100만 명이 당나라로 넘어가 식량과 물자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나라는 먼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843년 당나라 군대는 위구르의 근거지를 급습하여 상당수를 몰살시켰고 이런 방식으로 약 7년이 지나자 대부분의 위구르인들은 다시 사방으로 흩어졌죠. 그 결과 카간 주위에는 3천여 명 정도만 잔류하게 되었는데 남아있던 카간마저 살해당하며 남주파는 사라졌습니다. 반면 서쪽으로 이동한 위구르인들 가운데 하서회랑의 감주에 근거를 둔 집단을 하서위구르 또는 감주위구르라 부릅니다. 당시 하서회랑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원래 이곳의 맹주는 티베트였지만 8세기 중반 내분으로 세력이 약해지면서 하서회랑의 동부가 당나라에 들어갔고 서부의 사주에는 한인 장이조 정권이 설립된 후 그가 영역을 확대하여 9세기 후반에는 하서 동부의 양주까지 점거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위구르인들이 이주해 온 것이었죠. 하지만 872년 장이조가 사망하고 사주 정권이 혼란해지자 위구르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890년대에 에치나강을 따라 남하하여 감주를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씨 정권은 사주를 중심으로 한 하서 서쪽으로 쪼그라들게 되었죠. 아울러 하서 위구르의 지배자는 중국으로부터 가한으로 책봉을 받고 장씨 정권으로부터는 천가한이라 칭해진 것으로 보아 과거처럼 카간을 자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서 위구르의 영역은 카간이 거주하는 감주를 중심으로 동남쪽으로는 산단에서 서북쪽으로는 에치나강을 따라 함려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유목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정주화되었죠. 한편 하서위구르와 한인 정권은 경쟁하면서도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주변 지역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새로운 민족과 그 압박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서위구르는 탕구트 출신의 이계천이 송으로부터 독립하여 1002년 영주를 점령하고 1026년 감주를 함락시키면서 명맥이 끊어지게 되어 1세기 동안의 역사를 마감하였습니다. 하서 지역으로 들어간 위구르를 제외한 나머지의 대다수는 방테킨의 지휘 아래 서진을 계속하여 투르판과 베시발릭에 이르렀고 그곳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였는데 이들을 천산 위구르, 서주 위구르, 화주 위구르, 고창 위구르 또는 서 위구르라고도 하며 군주의 칭호를 따서 아르슬란 위구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편 무슬림 측에서는 이들을 쿠투주 구주라고도 하지요. 참고로 이 위구르인들이 이후 동투르키스탄의 투르크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천산 위구르인들은 처음에 텐샨 산맥을 넘어 남으로 내려가 카라샤르의 근거를 잡았고 방테키는 자신을 야부구라 칭하였습니다. 이에 851년 당나라는 그에게 도독 칭호를 수여하였고 857년에는 그를 알프 퀼릭 빌게 카간으로 책봉하였지요. 866년에는 독고준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일대를 정복하였고 이렇게 천산 위구르는 베시발릭,
카라샤르, 투르판, 쿠차 등의 도시들과 그 주변의 유목지를 포괄하는 영역을 확보하였습니다. 천산 위구르는 이후 13세기 초 칭기스칸의 몽골에 복속될 때까지 약 3세기 동안 그 명맥을 유지하였는데 투르판 분지 등에서 발견된 다수의 유적, 유물, 문서류 등을 통하여 이들이 높은 수준의 정주 문화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럽에서는 왕의 혈통이 끊어졌을 때 기존의 왕조는 단절되고 그의 먼 친척이라도 왕족의 혈통이 왕으로 등극하여 새로운 왕조가 개창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왕의 덕이 끊어졌을 때에도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지요. 우리는 이것을 역성혁명이라 부릅니다. 이는 1000명으로 들어선 왕조가 1000명이 다하여 다른 성씨로 바뀌게 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혁명 이론은 주역의 그 기초 개념이 있지만 그것을 체계화하여 이론으로 제시한 사람은 맹자입니다. 맹자의 역성혁명론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맹자 양해왕 하 제8장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제나라의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과인이 듣기로는 탕은 걸을 몰아내고 천자가 되었고 무왕은 줄을 쳐내고 천자가 되었다 하던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전해오는 기록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신하된 자로서 임금을 시해한 것이 도리에 맞는 일입니까? 다시 맹자가 말했습니다. 인을 해치는 자를 적이라 하고 의를 해치는 자를 잔이라 하며 잔적한 이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이미 상실한 필부일 뿐이니 저는 무왕께서 주라는 자를 주살하였다는 말은 들었어도 임금을 시해하였다라는 말을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맹자는 이때 군주가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을 선양이라 하였고 무력에 의하여 추방되는 것을 방벌이라 하였죠. 거꾸로 말하면 맹자 이후 중국에서는 왕실의 덕이 끊어질 경우 언제든지 혁명이 발생할 수 있는 사상적 바탕이 마련되어 있던 셈이었습니다. 따라서 진나라 말기 농민 반란군을 이끌었던 진승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말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며 이런 말은 당시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 역성혁명이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짐작해 해줍니다. 게다가 이 혁명이론은 평민뿐만 아니라 한족 이외에게까지 적용되었으니 중국의 주요 통일 왕조 중 절반 이상이 한족 이외의 왕조인 것도 바로 그런 사상적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청조가 무너지고 외세의 침탈 속에서 힘겨운 20세기 초반을 보내고 있던 중국에게 마오쩌둥이라는 덕을 갖춘 사람이 새롭게 등장하여 신분과 가문을 부정하는 파격적인 공산주의 이념을 무기로 들고 나왔을 때에 중국인들이 이를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중국인들의 의식이 기저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성혁명은 덕을 갖춘 일족이 새로운 왕조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황제의 자리를 찬탈하는 일을 빈번하게 만들어 국가를 어지럽게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죠. 특히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사 편찬 등을 통해 이전 왕조의 황제를 비하하고 매도하면서 중국 역사가 제대로 쓰여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위구르인들의 디아스포라와 역성혁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